그러면 요번에는 고양이가 이렇게 클릭해서 나오는데 마우스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마우스 위치 이동 벡터의 뺄셈 활용이죠. 삼각 함수를 통한 이동을 해보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요렇게 이동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것도 가능하고, 커비 같은 거 보면, 커비 없나? 메탈 쓰려거나 이런 거 보시면 이거 수류탄 던지지 않아요? 수류탄?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통 해서 이렇게 막 튕겨서 가죠. 이렇게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할 거야. 자, 그래서 각도 코사인 함수가 일단 안에 뭐가 들어간지 봐야 됩니다. 코사인 F1 F1 누르면 이렇게 이동돼요. MSDN으로. 자, 근데 여기 지금 X가 들어가는 얘가 디그리 값인지 뭐라고 써 있어? 라디안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야? 0, 0. 뭐 10도, 20도, 30도 이게 아니라 파이 값을 넣어주라는 거죠. 근데 얼추 이 파이가 그냥 파이가 3.14 뭐 땡땡땡이죠. 그냥 값을 하나 넣읍시다. 플로트 라디안. 일단 몇부터? 0부터. 그렇죠? 그러다가 3.14, 2.1, 2점 몇이지 나누기 하면? 2점 몇이에요? 나누기가 안 되냐? 5.7. 그쵸? 1.572. 이게 한 90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 M 라디안을 그냥 여기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M 라디안을 플러스는 타임 델타 타임 시간값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계속 누적해서 너무 느리죠. 근데 1초에 1씩 증가할 거니까. 1초에 1이면은 느리지 않네. 거의 한 45, 90도 가까이 가네. 자, 요렇게 값을 이용해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동을 하는데, 네? 네, 라디안 값을 넣어주면 코사인 함수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럼 이 라디안 값을 넣어주면 이 값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요거를 벡터 2의 y를 위아래로 흔들어 보게. 그리고 x는 여기가 x구나. 요렇게 x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y가 어떻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보이야? 근데 지금 너무 그죠? 느리고 요거 위치도 이거 없앱시다. 도기님 이거 이해됐죠? 그리고 이 진동 폭이 너무 작죠? 요렇게 가는데 지워지는 것도 없애야겠다. 끝까지 보려면 요것도 디스트로이 없애고 요렇게 이동하죠? 그럼 내가 이걸 조금 더 빠르게 이동시키고 싶어. 그러면 들어가는 값이 어떻게 되면 돼요? 좀 더 커지면 되죠.
라디안 값이 한 10배? 10배 정도?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코사인 함수도 활용 가능해요. 사인 함수 써도 뭐 비슷하죠. 두 개가 거의 비슷한 함수이기 때문에 한 5배만 늘립시다. 자, 그래서 요 주기죠. 1초에 몇 번 진동하냐를 우리가 여기 상수를 넣어서 표현이 가능한 거고, 근데 얘를 좀 더 요렇게 해주고 싶어. 더 큰 진동폭으로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가 아니라 그럼 몇을 쓰면 돼? 2에서 뭐 마이너스 2 이런 값을 넣으면 되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여기에다 뭐 곱해주면 됩니까? 뭐 곱하기 2 해주면 위아래로 더 크게 진동하겠지.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양수 음수가 나오잖아. 근데 나는 아까 그 메탈 슬러그에 그 수류탄처럼 땅 위에서 이렇게 땅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0이 됐을 때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뒤집어서 여기 이 부분을 뒤집어 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쵸? 음수를. 자,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절대값이라 그러죠. 있습니다. 또 이것도 ABS인가? 절대값 구하는 함수예요. ABS, 앱솔루트 뭐 이런 약자겠죠. 뭔가 이상한데? 뭐가 맞긴 한데, 맞네. 밑에가 양수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양수잖아. 근데 이것도 한번 봐야지. 우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값이 뭔가 누적되죠. 요건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도 수학책을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게임에서 이용되는 수학이 어떤 거다? 우리가 그걸 알 필요 없고, 절대값 뭐 ABS, 코사인은 뭐 코사인 함수 구해주는 함수. 근데 얘가 어떤 함수인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가지고 활용을 하는 느낌인 거지.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시고 그런 것들을 전혀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수학을 못하는데 게임 프로그래머 하기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수학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책 읽어서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활용 가능하고. 그럼 이번엔 뭘 할 거냐? 남겨놔야겠다. 다시 요거 살릴게요. 마우스 위치 이동, 위치 방향으로 회전 후 마우스 위치 이동. 그렇죠? 내가 여기를 쏘면 지금 고양이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 얘를 어떻게 회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서 있는 고양이가, 그렇죠? 내가 여기를 클릭했으면 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지게끔, 그렇죠? 이렇게 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 요렇게 회전시켜서 가게끔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를 딱 클릭하면 요 벡터랑 요 벡터의 각도를 우리가 알아내면 되잖아. 그쵸? 자, 요 벡터 구할 수 있죠? 얘죠? 노멀라이즈도 이렇게 해봅시다. 방향만 알면 되니까.
그리고 내 캐릭터가 정면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정면에 있을 때를 이렇게 라이트 벡터라고 둡시다. 그렇죠? 그러면 각도는 ROT 디그리. 자, 요 벡터의 매적, 요 벡터랑 어떤 벡터? 벡터 2의 라이트 벡터. 그래서 원래 유니티나 일반 엔진들을 보시면 물체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뭐 포워드 벡터라고 합니다. 포워드 벡터. 내 앞의 방향을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체를 오른쪽만큼 돌려. 그럼 그 포워드 벡터도 같이 회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자기의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 3개를 갖고 있는 거야. 3차원이니까 3개인 거고 2차원은 2개만 있으면 되지. 근데 우리는 라이트 벡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 오른쪽이 기준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여기 잡으시든 여기 잡으시든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적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내적한 요 값이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나오겠지. 우리는 이 세타 부분만 가져와야죠. 그럼 코사인의 역함수가 아마도 아크 코사인이라고 돼요. 아크 코사인. 그럼 여기에 코사인 세타 값을 넣어주시면 디그리 각도가 나오겠죠. 된 것 같은데? 봅시다. 그러면 이쪽 정도 클릭할게요. 밑에 한 이쯤? 이쯤. 한 45도 되겠죠? 자, 코사인 세타가 0.7이 나왔어. 지금 테스트 0.7에 마이너스 0.6 맞죠? y가 위에가 마이너스니까 넣어줍니다. 몇이 나와요? 0.6. 디그리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잘못 나왔나? 코사인 세타 값 나왔고 내적 얘 길이 1짜리고 얘도 노멀라이즈 줬기 때문에 1짜리고 라디안 값이 나온대요. 아크 코사인이 반환 값이. 반환 값 뭐예요? 라디안. 그래서 파이에서 0.6만큼. 그렇죠. 그러면 라디안 값을 우리가 다시 뭘로 바꾸면 돼? 어떻게 변환합니까? 자, 이 파이가 180도야. 그쵸? 그럼 라디안 값을 디그리로 바꿀 때는 뭘로 나눠주면 돼요? 180 각도를 파이로 나눠주면 1라디안이 180도로 표현이 되는 거고 반대로 해주면 되죠. 디그리 라디안.
컨버터 함수가 있네. 아, 만든 거구나. 자, 복사. 자주 쓰일까? 복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메스에 넣어 놓읍시다. 밑에다가 라디안 넣어주고 파이로 파이분의 180을 하면 곱해주면 디그리가 나오겠죠? 디그리. 요거 넣어줍니다. (40도) 언저리 나오면 대충 맞겠지. 그리고 최적화를 좀 더 해야겠다. 시간 남은 거. 한 이쯤. 자, 그래서 바꿔주면 33도. 그리고 한 이쯤? 이쯤. 그쵸? 그러면은 요만큼이죠? 한 270도 언저리? 89도? 뭐야? 다시 봐야겠는데? 한 이쯤 눌러보자. 170도 맞죠? 그리고 한 이쯤 145도가 되네. 오른쪽 기준이면 80도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180도. 요것도 문제가 있네. 좌표계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라이트 테스트. 왜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그럼 이게 실제 수학에서는 요거잖아. x 마이너스 y 플러스면 여기잖아. 그쵸? 근데 이 함수는 수학에서 관련된 함수 쓸 거 아니야. 근데 우린 여기 클릭하면은 이게 y가 플러스고 x는 마이너스. 일단 요렇게 좌표계 이것도 양수 음수 계산해갖고 좀 체크를 해줘야겠네. 이렇게 43도 나오네. 얘가 어떻게 체크한 거야? 지금 이 벡터랑 제가 여기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체크한 게 아니라 여기를 체크한 거죠? 그럼 한 이쯤 클릭해 볼까? 맞네.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했을 때 위치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죠 여기가. 요 분면 판단하셔가지고 이 분문 걸어서 180도 더해주던지 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구해서 요 각도로 이제 뭐 하시면 돼? 스프라이트에 뭐 있어요? 우리가 트랜스폼의 회전 만들어 놨잖아. 회전 만들어 놨죠? 요거 세팅해 주시면 되지. 그럼 회전돼서 이미지 그려지니까. 그렇게 각도 구해서
내적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다시 좀 가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함수들이 있어요. 자, 인풋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타임 요 함수 어때요? 엄청 자주 쓰죠. 자주 쓰면 요 앞에다가 inline이라는 키워드가 좀 붙여줄 거예요. inline. 얘가 뭐냐? 자, 이 inline화 되지 않으면요, 이 함수를 사용하는 어딘가에서 사용을 할 때 보세요. 여기죠? 여기 안에서 사실 뭐 하는 거야? 내가 F9 누르면 함수 한번 타고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함수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뭘 써요? 스택 메모리도 쓰고, 그리고 CPU에서도 그 명령어가 들어갈 거니까 연산을 쓰고, 속도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라인을 선언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얘가 그냥 이렇게 바로 치환돼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코드가. 그럼 함수 한 번 안 들어가니까 스택 조금 덜 쓰겠죠. 그리고 CPU도 연산 안 하니까 속도 조금 빨라질 거고, 이게 누적되면 조금은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아실 게 뭐냐? 내가 무조건 앞에 인라인을 선언했다고 해서 얘가 인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랜덤입니다. 누가 판단하면 아니요, 이 컴파일러가 빌드 할 때 그거를 판단해서 그 기계어로 바꿔요. 그리고 인라인이 있고, 좀 더 자주 쓰이는 거 뭐가 있냐? 포스드 인라인이 있어요. 이건 뭐야? 나 인라인 하긴 해줘. 근데 뭐해서 조금만 더 네가 신경 써서 이거는 웬만하면 인라인 해줘요. 근데 포스라고 해서 절대 또 강제는 아니죠. 누가 판단해서? 컴파일러가 판단해서 인라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포스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또 자주 쓰는 거 있어요. 인풋에 인풋들, 키다운, 키업 이런 것들. 얘네들 붙여주세요. 안 될 수 있어. 우리의 손을 벗어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뭐 get, 얘는 그렇게 자주 쓰는 거 아닐 것 같아서 이 정도. 강제요? 강제는 안 돼요. 그냥 컴파일러 자동이야. 그러면은 네. 됐는지 안 됐는지라도 확인할 수가 없죠. 완성된 이진 코드, 바이너리 코드 완성이 될 거예요. 프로그램이 이제 빌드가 완료되면 그거 우리가 까보는 수밖에 없지. 까서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 게임 만들기도 바쁜데, 물론 이제 정말 최적화의 진심이거나 이런 곳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셈블러를 봐가지고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안 됐으면 구조를 좀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운영체제별로 또 다를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윈도우 프로그램 하나 작성한 거죠, 우리는. 다를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또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게임 만드실 때도 보시면 요런 논쟁이 항상 있지 않았어? 우리 게임 개발할 때? 뭐 플스를 샀어. 플스는 이제 게임기, 콘솔 기기는 한번 나오면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픽 카드는 매년 거의 좋은 모델이 나오지, 업그레이드해서 조금씩 돼서. 그래서 보니까 플스 그래픽 카드가 뭐야?
어느 정도 급이 되는지 보니까 RTX 2060, 2070 정도래. 그러면 굉장히 싼 그래픽 카드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거 PC를 해보셨죠, 다혜님? 이거 PC 버전하고 플스 버전하고 그래픽이 누가 더 좋아요? 플스 버전이 더 좋아. PC 4080을 갖다 해도 플스 버전이 더 끊김도 없고 좋아. 그게 왜 그러냐? 걔네는 작업을 할 때 이거를 신경을 쓰지 않고 한 그래픽 카드랑 한 운영체제, 한 CPU만 놓고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적화에 있어서 걔만 해버리면 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유저들마다 사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픽 카드 다 다르고.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맞춰서 지금 뭐 인라인이나 이런 거 넣었는데 실제로는 컴퓨터가 사양이 바뀌어버리면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 기간도 짧게 할 수 있고 최적화를 더 콘솔이 더 챙깁니다. 그래서 옛날 게임들 이런 거 보면 플스4 옛날에 나온 게임이잖아. 몇 년도지? 거의 한 5년 됐네. 5년 전인데 그래픽이 굉장히 좋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럼요. 그런 최적화를 챙길 수 있으니까 하드웨어가 딱 뭐니까 오로지 사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멀티 플랫폼 게임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겠어? 근데 요새는 그래서 온라인 게임도 화질 조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그거예요. 화질 조절이요? 아니 그건 이제 옵션을 타협시켜주는 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화질을 중요시하면 너는 화질을 낮추고 프레임을 낮춰서 화질을 좋게 해서 플레이를 하게 한다든지. 근데 화질을 중요시하지 않고 뭔가 부드러움을 더 중요시하는 유저야. 그러면 옵션을 하루 낮추고 프레임을 더 챙기잖아. 그래서 FPS 게임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더 챙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게임들이 항상 콘솔 플스로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컨버팅 작업 해줘가지고 PC 버전, 스팀 버전 따로 출시하잖아. 스파이더맨이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PC 출시를 해도 어때? 막상 졸라 끊겨요. 엄청 끊겨. 왜? 그래픽카드 정말 몇 개야? 몇 개예요? 엄청 많잖아. 이거 다 맞춰서 코딩 해줘야 된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최대한. 왜 어떤 그래픽 카드에서는 어떤 기능이 없고 어떤 그래픽 카드 어떤 기능이 있고 버전대별로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적화의 영역은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없다. 요렇게 일단 활용을 좀 해보고 계획을 조금 더 확인해 봅시다. 이제 얼추 70% 했어요. 나머지 뒤에 건 이제 뭐 안 남았어 생각보다. 자, 충돌 남았죠? 충돌. 그리고 충돌하고 점프 중력부터 타일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타일맷 손들어 보세요. 타일맷 4명. 타일부터 하겠습니다. 타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 기본적인 물리, 가속도나 중력도 가속도죠. 가속도가 어디로 받는 거야? 밑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니티에서는 리지드 바디라고 해요. 이 컴포넌트를 붙이면 얘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컴포넌트인 거지. 게임 오브젝트가 되는 거야. 요렇게 3개. 그리고 이제 뭐 UI랑 사운드.
그건 이제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거. 이 UI는 결국은 어느 정도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 우리 또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 씬, 레이어 그 업데이트 돌죠? 그거 또 똑같습니다. 그거 하나 또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반복문.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한 22일까지 할 것 같은데 22일까지 그래서 사운드 같은 건 사실 그냥 복붙해서 갖다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수업을 해주고 싶어. 몇 개 안 돼서. 그렇게 빠르면 아니다, 목금 이틀 동안 충돌을 끝내고 다음 20일? 그 정도까지도. 근데 요거 완성 수업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엔진에 옮겨서 적용시키시고 동작이 일단 돌아가고 대충 디버깅 돌려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남는 시간은 계속 뭐 하셔야 되니까 이제 자기 거 게임 컨텐츠 계속 만드셔야 돼요. 일단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 우리 14일까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14일. 12월 14일. 그래서 15일 날은 전부 자기가 만든 캐릭터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발표할 겁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날 캐릭터 이렇게 움직인다.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뭐 몬스터랑 부딪히고 맞고 때리고 이거 상호작용까지는 필요 없어. 내 캐릭터에 있는 나 스킬 있고 이동 있고 뭐 2단 점프 있고 이런 것들만 보여주면 돼. FSM만. 이해되시죠? 그거 15일 날 발표하는 겁니다. 12월 15일. 그렇게 해서 어차피 31일까지 제가 맡으니까 발표도 뭐 한 19일? 19일쯤 하고 요 일주일에서 한 요 정도 기간은 제가 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랑 그리고 다이렉트 X 전반적인 내용 한번 3D까지 싹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때는 뭐 여러분들이 그거를 따라 치셔서 직접 실습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물론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어떤 함수들이나 어떤 기능들이 어떤 건지 제가 한 번씩 싹 돌려봐 드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2월부터는 그 DX 수업 나가잖아요. 근데 앞에서 한번 돌려봤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우실 거고 엔진도 일부러 요거 API 때 원래 안 하거든요. 그 스크립트나 이런 거 구조 좀 더 복잡하게 안 만들어요. 상속 구조로 해서 만들어 버리지. 조금 힘든데 인원이 적으니까 제가 케어하면 된다는 느낌으로 해갖고 많이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다른 선생님 수업 들어도요 이것도 똑같은 거 또 만들 거야. 그럼 걱정할 게 사실 크게 없죠. 이미 예습 다 하고 들어간 거여서. 그렇게 돼서 이 인원은 한 번에 그냥 재수강 없이 3D까지 졸업해서 가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